지그씨, 당신이 정말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으리라는 내 말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머렐 씨를 믿었고 그 이후로 챔피언답게 생각하고 챔피언답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나 자신을 챔피언으로 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은이는 지그 지글러, 발행은 산수야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되었으며 제가 대학교 때 사서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는 책입니다. 저자 지그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이 책은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행동 지침 위주로 추려서 간략하게 나왔으며 그때 당시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꿈과 비전을 심어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나의 신조, 제일 깊은 바닷속, 제일 높은 산, 제일 힘센 동물은 믿을 수가 없다. 오로지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사람이 성공 높이는 자기의 믿음의 깊이로 결정된다.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우주 법칙을 나는 믿는다. 기회는 책임을 가져온다. 신뢰는 가장 좋은 교사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기는 누가 옳은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한다. 성실한 노동으로 흘러내린 이마의 땀은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동료에게 일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만족은 온몸으로 기울인 노력에서 온다. 성실과 충성심으로 결합된 자기 인정과 개인적 성장은 인간에게 성공과 행복에 필요한 내적인 평화와 힘을 주며 성실과 신앙 그리고 인격은 더할 나위 없는 위대함이 기초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성취를 위해 설계되었고 성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대하게 될 소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은 그 누구든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은 돕는 것이며 돕는 것은 조력과 구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면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적은 당신과 자신을 돕는 것이다.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 방법. 제1단계, 외모를 치장하라. 외모를 단정히 하면 당신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의 글은 댈러스 모닝 뉴스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이든 숙녀들이 화장한 얼굴 아래에서 웃는다. 좀 나이가 든 몇몇 댈러스 여자들은 그들이 새로운 외모에 자부심을 갖고 웃는다. 미국의 골드 에이커홀은 정기적인 안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노인들로 매일 가득 차는데 그들은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지어 그 홀을 지나간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향상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마사지를 받기로 되어 있는 81세의 노인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날마다 아침에 뭔가를 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내 피부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내가 81살처럼 보이나요? 노인은 양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피부는 50살밖에 안 됐어요. 노인은 건강도 좋지 않았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방을 나서기 전에 결벽스러울 정도로 화장을 한다. 이 노인들이 정기적인 안면 마사지는 메리케이 화장품 회사의 후원으로 댈러스 노인협회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83세였다. 이렇게 21만 400명의 노인들에게 마사지를 실시한 결과 6개월 후 그 협회는 그녀들이 자기 이미지가 분명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외모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자신이 내적 이미지와 능력, 그리고 겉으로의 자기 이미지가 변화한다. 나의 경우 몸무게를 37파운드, 그리고 허리를 7인치 정도 줄였을 때 자기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당신도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라. 나는 앞으로 이 점을 계속 언급하려고 한다. 특히 목표 설정과 올바른 태도의 항목에서는 신체적인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당분간 정상으로 가는 첫 계단이 당신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주의하면 된다. 즉, 당신은 내적인 변화를 위해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 의복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그 말은 오히려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의 외모가 당신이 자기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당신의 외모가 당신이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모나게 만들 수도 있다. 제 2단계 규칙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인류에 뭔가 공헌했던 사람들이 전기나 자서전을 읽으라. 인종이나 종족을 구분하지 말고 모조리 읽으라. 예컨대 헨리 포드, 크라이슬러, 에이브라임 링커, 에디슨, 앤드류 카네기, 워싱턴 등 자서전을 읽으라. 이 모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에타 화이트 여사의 글을 권하고 싶다. 그녀는 노예의 딸이었다.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점차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단계 인류를 가르친 스승이나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노만 필, 크리스 웰, 폴 하비, 켄 맥팔랜드, 로버트 슬러 등과 같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태도에 대해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여기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책이나 연설, 영화, 프로그램,
위인들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며 당신이 자기 이미지를 건전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는 것이다. 제5단계 건전한 자기 이미지 확립은 곧 건전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먼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일부터 모험을 시작해보라. 그 다음 어떤 것을 처음으로 이루었을 경우 곧 거기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 이동하라. 처음으로 오트밀을 만들어 본 소녀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요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6피트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도 처음에는 낮은 높이에서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즉,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시작하고 일단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이동하라.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각 단계로 뛰어넘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진 자기 이미지로 인해 당신이 업무 수행 능력은 향상될 것이고 더 향상된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해 당신이 자기 이미지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랜드는 이것을 성취의 순환이라고 부른다. 세일즈 훈련 과정에서는 세일즈맨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내기 전에 모의 훈련을 시킨다. 이때 세일즈맨이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 강사는 그에게 집에서 돌아가서 가족이나 거울 앞에서 연습을 계속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맥스웰 말츠는 이 훈련을 부담 없는 실습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 예비 훈련에서 세일즈맨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신감에 관한 중요한 경고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라. 당신은 어쩌면 당신이 인생을 통한 신용은행에서 초과 인출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사실 하룻밤 사이에 혹은 이 책을 단 한 번 읽음으로써 당신이 예금액을 커다랗게 불릴 수는 없다. 당신이 오랜 기간 정규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필요한 단계를 택해서 절차를 따르면 건전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신념이 은행에 저축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에 대한 신념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이다. 제6단계 웃음과 찬사의 명수가 되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 그 웃음은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이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간혹 그 사람이 웃음으로 답례하지 않더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웃음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은 역시 만족스러울 것이다. 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거나 경의를 표할 때 그 사람은 물론 당신 자신 역시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해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안겨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낙천적인 태도로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오면 마치 죄인을 상대하듯이 여보세요 또는 네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나는 이런 경우 노래라도 부르듯이 말하곤 한다. 안녕하세요 라거나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희망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전화가 걸려오면 그렇게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곧 행동한 대로 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전화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하나의 책임을 지고 있다. 내가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으로 대할 때 상대방은 격려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전화를 받을 때 우리 회사의 비서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진 날입니다. 그렇지요? 덧붙여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다른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팔고자 전화를 한 경우라면 나는 1등품을 사들일 기회를 얻게 된다. 또 그가 내게서 뭔가를 사고자 전화를 한 경우 내가 이토록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 제7단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 환자를 위해 죽을 끓여서 갖다 주라. 노인들을 후원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들을 방문하거나 책을 읽어주라. 몸이 쇠약하여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을 대신 봐주라. 외출해야 하는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린이를 돌봐주라.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깨우치도록 몇 시간쯤 정규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라. 그리고 당신은 여러 자선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돕고 고아들에게는 좋은 형이 되어줄 수도 있다. 집을 잃은 어린이의 부모를 찾아주라. 이런 아이디어는 수백 가지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데이비드 던이 지은 당신 자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당신은 그 책에서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종류든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베푼 호의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면 당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장담한다.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어떤 일을 해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은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진실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당신이 사회에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무척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무런 사심 없이 남을 위해 썼다는 사실 때문에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찰스 디킨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다른 사람이 짐을 가볍게 해주는 한가치 없는 사람이란 없다. 제8단계 친구들과의 사귐에 조심하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신중히 교제하라.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나의 선입견을 말해보겠다. 나는 세일즈 세계에 내 생이 모두를 투여했으며 거의 25년을 세일즈 훈련에만 바쳤다. 만약 의사, 교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팔아야 하는 까닭에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세일즈 모임에 참가한다면 우리 국가는 훨씬 더 발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수줍어하고 무기력한 많은 남녀들이 단 몇 주에 걸친 세일즈 연수 후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더욱 생산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대체로 그것은 극적이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가던 사람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자신감 넘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환경과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것이다. 그들은 생활하는 동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들어왔다. 그런데 세일즈의 세계에 들어오자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들이 생활 환경과 친구들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훈련 강사, 매니저, 동료들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다. 그들은 이런 접근 방법의 결과를 매일매일 눈으로 직접 보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자기 이미지와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와 성격을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위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람이든 그 반대이든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나는 사람들이 연설을 들을 때 빌 고브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경우이다. 빌 고브는 최고의 사업가요 연설가이기 때문이다. 빌 고브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은 무심코 그의 동작이나 말투 등을 몸에 익히게 된다. 선수들을 훈련하는 코치나 목사, 교사,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덧붙여 말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당신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당신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그와 반대인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당신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동료가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당신 동료의 인생이 비참하다면
당신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제9단계 자기 이미지를 확립하려면 카드에 당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재능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니라. 친구들에게도 당신이 장점을 물어서 목록을 작성하여 지니고 다니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그 목록을 작성할 때 당신은 다음에 나오는 남자와 닮아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멈추어 서더니 그에게 왜 혼잣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지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건전한 이미지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 광고하라. 당신이 독특한 재능과 친해지라. 제10단계 당신이 성공했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승리 목록을 작성해보라. 이 목록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당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과 자신감을 주었던 성공 사례를 써 넣어야 한다. 또 학교에서 짓궂게 구는 친구를 때려눕힌 일에서부터 어려운 과목에 A 학점을 받은 일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야 한다. 이 목록을 점검할 때마다 당신은 지난날에 성공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은 또한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확립하게 되며 결국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이 9번째와 10번째 단계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당신이 목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균형 있는 성공을 위한 참으로 많은 중요한 자질이 교육상의 도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신념을 가질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다. 또 그 누구보다도 더욱 많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라. 제12단계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배우라. 티코브와 베이브 루스 같은 사람들에게서 티코브는 야구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도루를 한 사람이었다. 베이브 루스는 야구사상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행크 아론은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깼다. 그런데 그는 메이저리그에 출전한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실패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사실을 기억할 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엔리코 카루소는 어린 시절에 고음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선생은 그에게 여러 번 음악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 꾸준히 노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테너 가수로 인정받았다. 토머스 에디슨은 백열등을 발명하기 위하여 14,000번도 넘는 실패를 반복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베르너 폰 브라운은 둘 다 수학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헨리 포드는 40세 때 파산했다. 빈스 롬바르디는 누트 로큰 이후의 가장 열정적인 코치로 손꼽힌다.
그러나 그는 43세 때까지만 해도 삼류 코치에 불과했었다. 미국에 있는 세일즈 회사의 지도자적 세일즈맨 가운데 90%는 회사 내의 다른 세일즈 부원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맛보았다. 월트 디즈니는 성공이 그에게 웃음을 보내기까지 7번이나 파산했으며 신경쇠약에 걸리기까지 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계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끝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사실상 이런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 자체에서 무엇이든 배웠다는 데에 있다. 제13단계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이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거의 예외 없이 말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근거가 있는 것이며 당신도 동감할 것이라 말하고 싶다. 상대방이 눈을 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반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둘만이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눈을 바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가치가 없다거나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눈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라. 당신은 자신의 눈을 신중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매일 따로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독백을 반복하여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었던 긍정적인 면들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하여 말하라. 당신이 성실성, 쾌활한 성격, 정직성, 열정, 인내심, 사려 깊은 면, 착한 심성, 협동심 등등 관련된 말들을 집중적으로 말하되 만일 자신이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면 그 점에 대한 말은 언급하지 말라.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찬사들은 당신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15단계 자신의 외모를 가능하면 실질적이고 바람직하게 가꾸도록 하라. 예전에 비만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체중을 감량하여 자기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멋진 옷을 입을 수 있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활동적인 스포츠에도 참여하며 계단을 2칸씩이나 뛰어오르기도 하고 체중에 대한 빈정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내게 말한다. 나의 자기 이미지도 내가 37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을 때 개선되었다. 성형수술이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비정상적으로 크고 긴 코, 삐뚤어진 귀, 빈약한 입술, 지나치게 크거나 빈약한 가슴 등을 고치는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종종 세밀하고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중함과 상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이런 수술을 받고 난 후 극적인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례들을 몇 번 보았다. 당신이 건강한 자기 이미지 형성을 위해 15단계들이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단계들은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돕도록 씌워졌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남들이 당신을 인정하든 말든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당신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진정한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며 진정한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가식적인 체제 준수자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당신이 인정받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 당신이 행실이 더 좋아지고 더욱 도덕적으로 변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내면에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이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며 예전에 당신을 귀찮게 만들던 사소한 일들을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 자신감이 은행 계좌는 더욱 커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도 쉬워진다. 내가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해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동의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인종, 종교, 피부색, 민족적인 배경, 직업적 관심 등에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단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당신이 자신을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모방하려고 그토록 애타게 노력했던 것을 그만둘 것이며 사람들은 그 순간 모조품이 아닌 당신이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인정될 때 당신의 행동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지면서 도덕심도 개선되는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 자신에 대한 내적인 자신감이 쌓이고 이전에는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올바른 조화를 갖추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오래된 정신적인 긴장도 사라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소한 일에 초조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나날이 발전하게 된다. 자신감이라는 당신의 은행 계좌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가족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의사소통의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은 훨씬 더 쉽다. 인정하라는 말을 주목해두라.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 당신이 무조건 동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그 이유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인종, 피부색, 종교, 직업 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